인스타 스토리 하나로 벌금 500만 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다들 한 번쯤 올려보셨죠? 24시간이면 사라지는 그 짧은 게시물. 그런데 그 글 한 줄이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29살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억울한 걸까요? 2023년 3월 15일 밤 11시 32분이었습니다. 29살 최민지 씨는 작은 원룸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와인 2잔을 마신 뒤였거든요. 화면엔 인스타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스토리 작성창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가원 박 실장, 회원들 개인정보 빼돌려서 다른 센터로 팔아넘김. 조심하세요. 팔로워 847명에게 공개되는 글이었지만 민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24시간이면 사라질 테니까요. 게시 버튼을 누르고 10분 뒤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민지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요가원을 막 그만둔 참이었어요. 담당 강사였던 34살 박수진 실장과의 관계는 처음엔 꽤 가까웠습니다. 개인 카카오톡으로 식단 조언을 주고받고 생일엔 소소한 선물도 챙기는 사이였죠. 그런데 2023년 2월 민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긴 요가원에서 박수진 실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픈 행사 현수막에는 버젓이 부원장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회원님, 아파트 주민 특별 할인 이벤트. 민지는 그새 요가원에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함께 요가원을 다니던 친구 셋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박 실장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새 요가원에 넘겼다고요. 그 분노가 밤 11시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박수진 실장은 그 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지인에게서 스크린샷이 날아왔습니다. 박수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 요가원의 홍보 문자는 통신사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마케팅 수신자 명단,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발송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새 요가원에 투자만 했을 뿐이었고 회원 정보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20일 민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지는 분명히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쓴 겁니다. 정황 증거도 있었고 선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이 두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남의 명예를 떨어뜨린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누구나 오늘 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쪽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볼까요? 먼저 피해자 박수진 실장의 입장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목소리를 떨며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글이 올라온 뒤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존 요가원에서 신뢰 관계를 쌓아온 회원 12명이 집단 카카오톡 방을 나갔고 새 요가원에 쏟아부은 8천만 원,
그러니까 그녀의 전 재산이 오픈 한 달 만에 허공에 떠버린 겁니다. 실명 대신 박 실장이라는 호칭을 썼다 해도 요가원 이름까지 명시된 이상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었고 민지는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쓴 건데요.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그녀는 2년을 함께한 강사를 믿었고 그 배신감에 상처를 받은 회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은 번호로 홍보 문자가 날아온 건 분명 이상한 정황이었습니다. 더구나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을 쓴 것도 광범위하게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지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박수진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지가 유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선의의 행동이니 무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바로 공개됩니다.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최민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2년 안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부 자유입니다. 벌금 500만 원까지 합쳐진 꽤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의와 범죄를 단호하게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된다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타인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중대한 내용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강하게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에요. 새 요가원에 전화 한 통, 박수진에게 직접 문의 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이 중 어느 것도 민지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냥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라는 점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시 당시 847명에게 공개됐고 실제로 스크린샷으로 영구히 저장됐으니까요.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는지 공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든 비공개 계정이든 소수에게 보이는 게시물이든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크린샷 한 장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내가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에는 확인의 의무가 따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적어도 한 번은 사실을 검증해 보세요. 셋째,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SNS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경로는 합법적이고 여러분을 법적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민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선의를 더 고려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SNS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